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2048년의 지구입니다. 인류의 흔적은 거의 없고 대신 수십억 마리의 공포 괴물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민첩하고 잔인하여 인간을 음식으로 취급합니다. 이 짐승들은 대부분의 인류를 학살했고 인간을 대신하여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 순간 인류는 멸망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운이 좋은 생존자들은 여전히 싸우고 사람들이 이 치명적인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이 수백만 년 전에 멸종된 공룡의 운명과 같은 것인지 이 피에 굶주린 괴물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영화 전체를 함께 보시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2022년 브라질과 카타르의 월드컵 결승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기는 매우 팽팽했고 선수는 드리블을 하며 득점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상대 골문에 접근하기도 전에 그의 눈앞에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일종의 문이 열리는 듯한 경기장 한가운데에 매우 강한 빛이 비추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무장한 사람들도 많이 나왔다. 구경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했습니다. 사령관으로 보이는 소녀가 말을 이었다. 그들은 미래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여기로 돌아온 이유는 10개월 안에 지구가 우주의 괴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천천히 세상에서 인류를 없애고 있습니다. 미래의 인간은 그들을 파괴하려는 시도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해 현재의 사람들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곧 그 소식은 전 세계로 퍼졌다. 각국 정상들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괴물과 싸울 미래로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 대규모 모집을 조직합니다. 매주 약 1000명의 사람들이 미래로 보내져 싸우지만 살아남는 사람은 30%에 불과합니다. 징집에 반대하는 시위와 폭동도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많은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미래에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꼬마 데니스도 종종 아버지가 괴물과 싸우다가 죽어야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모든 아버지는 자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팔에 앉는 방법만 알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자신의 차례가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로서 학생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중 그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당연하게도 정부의 채용 공고였다. 다음 날 그는 군기지에 가서 신체 검사를 받아야 했고 그 결과 선발 자격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보를 스캔하기 위해 그의 손을 기계에 넣었습니다. 5년밖에 살지 못한 그를 스캔했습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내가 죽을 날을 스캔합니다. 그들은 그가 미래에 싸울 자격이 있다고 발표했고 그의 손에 특별한 보조 장치를 이식했습니다. 그들은 장비 파괴나 탈주와 같은 모든 행동은 투옥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후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미래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데이비스의 아내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녀는 미래에 돌아가기 위해 싸운 사람들을 위해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전쟁 후 심리적 후유증을 겪었다. 그녀는 남편이 미래에 와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매우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데이비스에게 이 괴물 같은 장치를 제거할 아버지를 찾으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이곳에서 도망칠 것입니다. 그도 아버지를 만나러 갔지만 두 사람은 사이가 좋지 않았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 물과 불처럼 싸웠다. 데이비스는 더 이상 아버지와 다투고 싶지 않아 떠났습니다. 데이비스는 정부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래로 가기로 결정했다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딸 데니스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소녀는 그에게 매우 슬프고 화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데이비스는 딸을 위로하고 살아서 그녀에게 돌아올 것을 약속합니다. 데이비스도 가야 하는 날이 되자 아들을 품에 안았다. 이 작은 가족이 감정을 억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는 선발된 사람들에게 사격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몬스터의 배를 조준하고 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 해 동안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데이비스는 더 이상 놀라지 않습니다. 그들이 전쟁터로 나갈 때가 왔다. 데이비스와 니그로는 약간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채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알람이 울렸습니다. 미래의 연구소가 몬스터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이제 그들은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순간이동 기계가 가동되고 끝없는 구멍이 서서히 나타나며 그것을 보는 모두가 긴장하고 말문이 막힌다. 데이비스는 각자가 그것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마침내 자신의 차례였습니다. 날아가는 느낌. 데이비스는 갑자기 자신이 수천 미터 높이에서 자유낙하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텔레포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모두의 석방이 예상보다 조금 높았다. 따라서 수백 명이 싸우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다행히 데이비스는 웅덩이에 빠져 살아남았다. 정신이 안정되고 나서 지금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극도로 황량한 2048년의 장면이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빨리 일어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여군 대령은 데이비스에게 군 복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전쟁을 맡게 했다. 데이비스와 그의 팀원들의 임무는 이제 근처의 괴물들 사이에 갇힌 과학자들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모두들 명령을 받고 빠르게 움직였다. 데이비스는 각 구성원에게 이동 전후를 관찰하고 보호하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들은 기업길에서 많은 시체를 보았고 항상 괴물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실험실에도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학자들은 모두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대령은 괴물이 아직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실험실로 가서 필요한 생물학적 물질과 약물 샘플을 얻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불과 몇 분 안에 전투기가 이 지역 전체에 폭탄을 투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이비스는 필요한 것을 얻은 후 폭탄이 이곳에 떨어지려고 했기 때문에 모두가 빨리 그 자리를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걷고 있을 때 그들은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모두 조심스럽게 바닥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맨 위에 있는 흰 가시 괴물이 가시를 쏘아 한 명을 죽인다.
데이비스는 발포 명령을 내렸다. 그렇게 사람들은 괴물들에게 미친 듯이 총을 쏘았다. 하지만 괜찮을 뿐만 아니라 더 공격적입니다. 데이비스 그룹을 공격하기 위해 돌진했다. 그와 다른 사람들은 달리는 동안 괴물에게 총알을 쏘았고 피부가 너무 두꺼운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남아서 문을 닫으려 했으나 결국 놓아주었다. 데이비스는 총알이 떨어졌기 때문에 리드를 잡고 근접전에서 몬스터에게 다가가 머리를 한번 맞았다. 다행히 팀원들이 제 시간에 와서 머리를 쏘아 맞추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지원군을 향해 달려갔지만 곳곳에 몬스터가 있었다. 데이비스와 그의 팀원들은 장갑차가 접근하는 것을 보았지만 몬스터의 공격을 받아 모두를 갈갈이 찢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딜레마다. 전우가 괴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계속해서 인간에게 스파이크를 쏜다. 몇 명이 맞고 쓰러지기도 했지만 몬스터의 수는 엄청났다. 비행기도 도시에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마리의 흰 가시 괴물들이 데이비스 일행을 쫓고 있었다. 부상당한 남자는 나머지 사람들을 포함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팀원들이 달리도록 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폭탄이 터져 대부분의 흰 가시 몬스터를 파괴하지만 데이비스와 그의 팀원들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깨어났을 때 그는 아직 2명이 다른 흑인 친구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불행히도 상자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에게 명령을 내린 여대령을 만났는데 데이비스는 잘한 일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몇 문장의 의사소통 후에 그는 이것이 그의 딸 데니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데니스도 자신의 정체를 공개했다. 뜻밖에도 두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만났다. 데이비스는 그의 딸이 대령이자 괴물로부터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괴물의 은신처로 가서 암컷을 잡아 연구하고 그들을 모두 파괴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수십 명의 병사들이 괴물을 끌어내려고 애썼지만 나올 때는 매우 공격적이었다. 그 큰 몸으로 그 병사들의 힘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씩 그들은 괴물에 의해 반으로 찢겨졌습니다. 상황은 병사들에게 매우 위험했습니다. 데니스도 그들을 돕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도망치려 했지만 군의 포격에 저지당했다. 그녀는 괴물의 꼬리를 쏘아 한 명을 구했다. 괴물이 달려와 그녀를 때렸다. 데니스의 생명은 이제 괴물의 입에서 불과 몇 인치 거리에 있으며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당기려고 하지만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헬리콥터에 탄 데이비스도 괴물떼가 오는 것을 보았다. 괴물이 동굴에 뛰어들려던 참에 그는 재빨리 헬리콥터에서 내려 총을 쏘았다. 데이비스는 안으로 들어갔다. 딸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제 시간에 구출하러 왔고 마침내 괴물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군대도 세 장을 빼내기 시작했다. 이제 수컷 몬스터들도 도착하여 헬리콥터로 날아가 헬리콥터가 균형을 잃고 추락합니다. 데이비스와 그의 딸은 장갑차에 탑승했습니다. 그는 운전했고 데니스는 박격포를 사용하여 쫓는 괴물에게 발포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괴물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군대가 구조하러 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와 아들은 이제 이야기할 시간이 더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데이비스는 데니스와 그의 아내를 버리고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다는 딸의 말을 들었을 때 여전히 그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데이비스는 아내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듣고 나서야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만난 순간부터 데니스가 항상 그와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한 이유입니다. 아마도 데이비스가 미래의 한 일 때문에 딸이 그를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해군 기지로 돌아온 데니스는 연구를 위해 괴물의 독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이 괴물들을 없애기 위해 더 강력한 독을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과학자로서의 배경을 가진 데이비스는 항상 딸을 열성적으로 지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손에 든 기기를 보면 시간은 고작 1시간에 불과하다. 딸과 친하게 지내는 것도 남은 시간이었다. 조금 아쉽지만 그게 원칙입니다. 당신 같은 전직 군인은 잘못될 수 없습니다. 많은 시도 끝에 데니스는 마침내 이 모든 괴물들을 파괴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찾았습니다. 오래지 않아 기뻐하십시오. 위험이 다시 닥칩니다. 수백만의 괴물들이 기지를 공격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군대는 그들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비행기는 계속해서 총알을 쏘았지만 상당수는 안전 펜스를 넘어 깊숙이 들어갔다. 몬스터들이 아이들을 풀어주기 위해 연구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괴물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데이비스와 그녀의 딸은 구석에 숨었습니다. 숨는 것이 아닌 것을 느끼며 두 사람은 서둘러 길을 열기로 했다. 그들은 총을 들고 괴물에게 총을 쏘고 도망쳤다. 걷던 중 데니스는 가시에 찔린 괴물을 맞아 부상을 입었다. 이를 본 데이비스는 괴물에게 총을 겨누고 쫓아냈다. 그런 다음 그는 딸을 데려갔습니다. 이때 어딘가에서 배가 기지와 충돌해 큰 폭발을 일으켰다. 따라서 헬리콥터는 파괴되었고 이것이 그들이 여기에서 탈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마지막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데니스는 데이비스에게 시험관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과거를 되돌려 이 모든 괴물을 파괴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추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나쁜 말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사실 데니스의 마음속 그녀는 항상 아버지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데이비스는 딸을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특수장치에 걸린 시간은 55초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몬스터가 두 사람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데니스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데이비스는 딸의 손을 잡으려고 애썼고 그 아래에는 죽이려고 애쓰는 괴물이 있었습니다. 데니스는 버티는 것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작별 인사를 하고 아버지의 손을 놓았습니다. 데이비스는 딸이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뛰어올랐습니다.
아래에는 수백만 마리의 괴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데니스가 떨어졌다. 데이비스는 매우 열심히 노력했지만 기기 사용 시간이 부족합니까? 손에 시험관을 쥐고 현실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지옥처럼 아팠다. 충격이 너무 커서 기절했다. 깨어난 그는 여장교에게 시험관에서 독을 추출하고 미래의 모든 몬스터를 파괴하기 위해 시간 포털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더 이상 열 수 없었다. 이제 딸의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닐까? 마음의 고통은 컸지만 집에 돌아와 작은 가족들을 만나니 그 고통도 다소 줄어들었다. 그의 소녀 데니스는 여전히 순수하고 작습니다. 데이비스는 그녀를 팔에 안고 그녀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한 번은 아내에게 미래의 딸을 만날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소녀들은 너무 강하고 용감하며 세상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의 아내는 즉시 데이비스가 괴물의 근원을 찾아 그것을 파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아이디어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딸이 그녀의 임무를 완수하도록 도왔습니다. 데이비스는 도움을 받기 위해 두 명의 흑인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가시괴물의 기원이 화산재와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제자 중 한 명을 찾도록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화산 전문가입니다. 그가 아는 한 화산은 기원전 1946년에 활동했습니다. 당시에는 원자폭탄 100개에 해당하는 폭발이 있었다. 그것의 재는 전 세계로 날아갔고 얼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이 괴물들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 그들은 지하에 있지만 지난 1000년 동안 얼음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영국 학생들도 10개월 동안 러시아에서 얼음이 녹는 속도를 계산합니다. 틀림없이 몬스터의 위치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정부에 러시아로 날아갈 헬리콥터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거절당했다. 데이비스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동의하고 러시아의 눈 덮인 산으로 가는 비행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와 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행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이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폭탄을 사용하여 러시아 영토에서 바로 폭파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묻혀있던 동굴을 열었습니다. 일행은 뒤따라 들어가 내부에 우주선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마도 이 우주선은 정말로 지구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와 다른 사람이 밖에서 경비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탈출하는 것을 보면 즉시 처리할 것입니다. 문을 부수고 우주선에 들어간 후 그들은 괴물의 알이 여기 있고 아직 부화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긴 꿈의 밤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재빨리 독을 주입했습니다. 영구 데니스의 독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시체가 파괴되어 죽은 괴물, 나머지는 위협을 느끼며 알을 깨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총으로 괴물에게 총알을 쏘았습니다. 남은 자들은 몬스터를 저지하고 나머지는 미리 설정된 폭발물을 작동시켜 희생을 받아들이고 인류 전체를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아버지와 아들과 흑인 친구만 살아남았다. 이때 아버지는 여성 몬스터가 탈출했다고 말했다. 데이비스는 재빨리 그것을 찾으러 갔다. 괴물은 이제 아버지를 보았고 맹렬하게 공격하기 위해 돌진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의 속임수일 뿐이었다. 그는 그것을 계속해서 쏘았습니다. 괴물이 그에게 달려들려고 했을 때 데이비스는 그의 차를 몰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몬스터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팔에 독을 주입할 방법을 찾습니다. 괴물은 이것을 보고 독을 멈추기 위해 팔을 물어뜯었다. 아버지는 괴물이 절벽을 내려오는 것과 함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데이비스는 아버지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괴물을 잡으러 날아갔습니다. 몬스터가 양쪽 눈을 실명할 때 활용하세요. 그는 독을 집어 목구멍에 넣었다. 순식간에 독이 퍼져 몬스터의 머리 보호막이 무너졌다. 심연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여전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이 세상의 지배자이며 그의 가족은 이제 확실히 안전합니다.